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철판으로 짓누르는 듯 무거워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밤 늦게 홀로 쉬고 있는데 숨이 갑자기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긴 적은요. 저는 25년째 심장과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심장마비 환자들의 생사 사이를 지켜본 심장 전문의사 손호중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소화불량인가 싶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에야 이럴 때 바로 멈추고 대처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듣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순간적인 돌연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로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최소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온전히 구해지기도 아니면 평생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75세 이창수 어르신은 가슴 압박감과 호흡곤란을 느끼고도 물만 한 모금 더하며 작업을 이어가다 의식을 잃으셨고 소방관 도착 직전에야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증상을 느끼신 72세 박이범 어르신은 즉시 젖은 그릇을 내려놓고 몸 상태를 점검하며 10분가량 시간을 벌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병원까지 이동해 치료받아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도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최악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고 왼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며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멈출 시간이 왔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이러한 전조 증상을 간과하면 그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 위협 신호를 감지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7단계 응급대응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 시청 중이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한 줄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다양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죠.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압박감입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를 짓누르는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 통증은 10분 이상 지속되며 때로는 왼쪽 팔, 어깨, 턱, 목 등 뒤로 뻗치기도 합니다. 손끝이 저리고 차가워지는 느낌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멈춤을 외쳐야 할 정도로 위급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이처럼 극명한 통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 당뇨병 환자, 고령자에게는 비전형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유 없이 온몸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거나 소름이 돋듯 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 텃밭을 가꾸던 74세 김무혁 어르신은 그날따라 허리가 뻐근해 소파에 누웠지만 식은땀이 멈추지 않아 가슴을 만져본 뒤에야 심각함을 깨달으셨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오인하기 쉬운 증상도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감이 들며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흔히 위장장애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초기에도 이렇게 위장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V를 보던 68세 최규석 어르신은 소화제를 찾으려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깜짝 놀라 증상을 인지하셨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 심한 불안감도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쉬지 않고 잘 움직이시던 분이 갑자기 이유 없이 피곤해져서 손에 힘이 빠지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마비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호흡 곤란 역시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작은 계단 한두 개를 올랐을 때도 숨이 차고 가쁜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속히 움직임을 중단하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끝으로 찌릿한 통증이 아닌 불편감도 놓치지 마세요. 가슴 전체가 조이는 듯하거나 소름이 돋으며 전신이 떨리는 느낌, 식은땀이 나지만 온몸이 뜨거워지는 오한, 손발이 저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모두 심장마비 초기 증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조 증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평소와 다른 불편감이 갑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차이도 지나치지 말고 10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이 신호를 포착한 뒤 실행해야 할 7단계 응급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조 증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모두 실행해야만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 중이었다면 젖은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면 즉시 발을 멈추고 계단 난간을 잡습니다. 운동기구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면 곧바로 내려와 바닥이나 안전한 의자에 앉거나 눕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증상 느끼면 즉시 스톱을 되뇌이며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자마자 평소 처방받은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셨다면 혀 밑에 놓아놓으십시오. 약 효과는 12분 내에 시작되고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을 통해 심장에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해 줍니다. 아스피린을 평소 복용 중인 분이라면 알약을 씹어서 삼키세요. 혈전 형성을 억제해 좁아진 관상 동맥을 뚫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알레르기나 위장 출혈 이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혼자 있는데 가슴 압박감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무슨 구동 몇 번지입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하세요. 당황하게 설명하려다 보면 시간만 허비됩니다. 신고 후에도 전화를 끊지 말고 구급대원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며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충전기에 가까이 두세요. 신고가 끝나면 현관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가급적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놓고 애완동물이 구급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방이나 발코니에 경기해 두세요. 스마트 도어락이 있다면 비밀번호나 지문 정보를 가족이나 이웃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미리 공유해 두면 현관 진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평한 바닥이나 침대에 눕되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가 증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상체를 3045도 정도 세워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등받이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면 더 편안합니다. 절대 바닥에 엎드리지 마시고 높은 곳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차례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해 즉시 와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때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하기보다는 긴급 연락처로 설정해 둔 한두 명에게만 간단히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119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니 도와주세요. 정도로 짧게 전달하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 두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호흡법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복식 호흡을 통해 배가 오르내리도록 하며 배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억지로 기침하거나 걸어 다니며 움직이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므로 금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삼가세요. 의식을 잃었을 때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7단계는 순서대로 그리고 빠짐없이 실행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단계를 놓치거나 거꾸로 진행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어 위급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현우 어르신은 정원 가꾸기 중 통증을 느끼고 멈추지 않았다가 쓰러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후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대처법을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 골든타임을 확보해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듯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 위협이 찾아와도 이 7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한층 더 지켜줄 스마트폰 응급 정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점에 주목한 팁입니다. iOS 기기에서는 건강 앱을 열고 하단의 의료 정보 탭으로 이동한 뒤 본인의 이름,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을 상세히 입력하세요. 응급 연락처도 필수입니다. 이 정보를 잠긴 화면에서 보기 허용으로 활성화해 두면 긴급 상황 시 잠금 해제 없이도 구급대원이나 주변 사람이 즉시 확인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응급정보 또는 안전정보 메뉴를 통해 동일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조사별 UI 차이는 있지만 설정 앱에서 응급정보를 검색해 들어가면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약물, 응급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금 화면에서 표시를 켜두어야 소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워치나 손목 밴드 형태 의료 경고, 브레이슬릿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평상시 손목에 착용해 두면 만약 심장 마비로 의식이 없을 때라도 의료진이 혈액형,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 안 곳곳 냉장고 문, 현관문 입구, 화장실 거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응급 연락처 리스트를 종이에 적어 붙여 두세요. 119 신고 외에도 가족 이웃의 전화번호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의식이 흐릴 때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위치 공유 기능을 활용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평소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해 두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iOS 나의 찾기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찾기 기능을 설정해 두고 긴급 상황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위치를 공유하세요. 이렇게 평소에 간단한 설정과 준비만 해도 위급한 순간에 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단 몇 초면 내 의료 정보가 뜨는 시스템, 지금 바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인 심장 건강을 위한 예방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일수록 평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첫째, 기저질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처방받은 약물을 반드시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측정기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면 작은 이상, 징후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세요. 하루 3끼 중 2끼는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구성하고 붉은 고기와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와 지방산 식품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는 허브나 향신료로 대체해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평소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멀리하고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작은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체중과 체지방 관리도 필수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25 사이에 머무르도록 식사량과 운동량을 조절하세요. 다섯째, 정기 건강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40세 이후에는 1, 2년마다 심장 초음파,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심장 전용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진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심장 건강의 숨은 열쇠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등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응급시 시나리오 연습을 해 두십시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단계를 미리 공유하고 집안 응급 키트를 한 곳에 보관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할 차례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위급 상황을 직접 겪으셨거나 응급처치법을 실행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즉시 멈추고 119에 신고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같은 실제 사례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대처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더 완벽한 대처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완성합니다.